오케이, 좋았다. 지난 시간에 152쪽까지 다 끝냈잖아요. 매개 변수 미분 배우자.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매개 변수를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한다.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에 대해서 점 x, y를 잡히면 뭐 이거 들고 있어. 야, x가 어떤 t에 대한 식이고 y도 t에 대한 식일 때 누가 나간 거지? 준영이. 이렇게 나타낼 때 변수 t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라고 한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x는 2t인데 y는 4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야. 함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t가 매개 변수인데 뭐 중매쟁이 같은 거야. x랑 y를 연관시켜주는 변수인 거지, 새로운. 매개 변수. 매개체, 중매하는 매개체가 되는 변수야. 근데 x랑 y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고 싶으면은 t로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돼요. 세련되게 보지. 이거는 2t의 완전 제곱이니까 2t 대신에 x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x가 2t라며. x 넣으면은 y가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죠? 이게 x랑 y의 직접적인 관계식인 거예요. 근데 모든 함수가 이렇게 x와 y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아. 쉽지가 않다고. 못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준영이 반가워요. 매개 변수로 나타내기도 하지. 좀 쉬운 예로 들어볼까?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 같은 거 사실 있었습니다.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다고 하죠. 이 원이 점이 있다. 빠밤. 점 P. 근데 여기 선분을 그어가지고 요 각을 세타라고 하자. 이 P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는데 이 원이 있는 점이라면 P가 요 x랑 y의 관계식은 실제로 이렇게 되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4. 원의 방정식이잖아. 고1 때 배운 거 기억 안 나죠? 이럴 건데 이 세타를 매개 변수로 해서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x좌표는 반지름이 2니까 r 코사인 세타가 돼. 그래서 x는 2 코사인 세타, y는 2 사인 세타죠. 이렇게 나타내도 사실 같은 거야 이건. 노바에다가 4 코사인 제곱 더하기 4 사인 제곱 4 되잖아. 실제로 x랑 y 직접적인 관계식은 이거지만 매개 변수 세타라는 새로운 변수를 써가지고 요 도형 위의 점들 x와 y의 관계식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요게 바로 매개 변수 방정식이야.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미분할 때는 y의 x에 대한 변화율을 보고 싶을 때는 그냥 각각 y를 t에 대해 미분해서 나눠주면은 바로 y의 x에 대한 변화율이 돼요. 간단한 얘기야. 뭐 문제부터 풀자. 뭐 이런 거 뭐 저런 거 몰라도 다 할 수 있어요. 해 이거를 t에 미분해라. x를 t라는 변수에 서 미분한다. 필수제 9번. 2t 빼기 1이죠.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러면은 t죠. 근데 지금 구하는 거는 y의 x에 대한 변화율이거든. 근데 직접적인 식이 없어. 이거를 구하려면 사실은 y는 뭐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이런 식이 있어야 되는데 얘를 엮어주려고 하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뭐 x는 2t 이렇게 씌웠으면은 2분의 1로 넣어가지고 더 넣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미분이 가능한데 y의 x에 대한 변화율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y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걸 나누면 돼. 근데 아주 뭐 간략하게만 설명드려도 됩니다.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하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바로 dy dx잖아요. 이거를 분자분모를 델타 t로 나눠줄 뿐이야. 그냥 분수식을 델타 t, 델타 x, 델타 t, 델타 y. 그리고 y랑 x가 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면 연속이고, 연속이면 극한이 또 함수값이 극한값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 각각 수렴하고 리미트 찢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몰라도 돼. 그걸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알겠습니까?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y의 x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식을 못 구해도 매개 변수로 나타냈을 때 각각을 t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나눠주면 마치 이게 약분되듯이, 약분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통째로가 기호잖아요. y를 t에 대해 미분하는 기호지만 이 기호를 만든 이유도 사실 약분해서 쓰려고 이렇게 분수식처럼 만든 것도 있어. 이게 델타 t분의 델타 y인데 실제로 합성함수 미분할 때 그렇고 약분되잖아요. 그래서 약분하듯이 할 수 있다. 방금 본 것처럼. 어차피 분수식으로 극한이 정의되니까. 미분계수는 극한이 분수식이니까요. 대충 이해됩니까? 개쉬운 단어냐 그러니까 너무 사족 길었어. 너무 설명충이었다. 별 필요 없어 이런 건. 그냥 t에 대한 함수로 x, y가 표현되어 있을 때 y, x에 대한 변화율은 각각 미분해서 나누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또 미분을 못하죠. 이거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y의 t에 대한 변화율은 y를 먼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번분수, 분모 분자에 써야 되니까. 미분 어떻게 되죠? 몽미해야죠. 1마 t 제곱의 제곱분의 미그마그미. 안 까먹었죠? 미 됐잖아. x의 t에 대한 변화율은 그게 목수의 분모 제곱분의 이것도 미그마그미 너무 게으릅잖아요. 근데 분모 똑같잖아. 약분 번분수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분의 이거죠. 답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자. 분모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2t 세제곱 없어지냐? 그렇게 세련되게 하자. 없어진다. 2t 4t잖아. 김치찌개 오늘 꼭 먹는다. 어제 김치찌개를 내가 단골집이 11시 닫은 거예요. 그럼 줄까봐 얘기하는 거야. 그래 개빡쳐가지고 김치찌개 검색 10개 하다가 배민에 시켰거든. 개맛없잖아요. 미쳤잖아. 망했잖아. 어제 김치국이었어. 김치국이. 오늘은 반드시 청춘 김치찌개를 먹겠습니다. 청김 좋았다. 요거 전개하면은 잠이 깨버렸죠. 4t 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2t 제곱 2t 제곱 플러스 2잖아. 2로 약분하고 2t분의 t 제곱 플러스 1. 오케이 렛츠고. 풀어. 아주 개간단한 거였다.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세. 좋았다. 끝난 게 아니야. 이건 끝났죠? 조금 시간 더 줄게. 지금 도현이가 답 보고 있잖아요. 맵이잖아. 매미. 매개변수 미분 매미. 매미 어떻게 울죠? 맴. 야 하나 지금 뭐 10초 배웠는데 205쪽부터 문제가 210쪽까지 숙제 추가됐다. 좋았다. 이거 매개변수 미분만 기회 많아요. 보여주겠습니다.
205쪽부터 여러분이 5쪽이 추가돼 버렸습니다. 미친 듯이 문제 풀으라 이런 거죠. 뭐야, 뭐 각 함수별로 매개면수면 다 하는 거예요. 미분 연습이 많이 되겠네요. 근데 이 사이클로이드 유형은 아니 잘 나오긴 해. 고난도로 어렵진 않아. 근데 이거는 사이클로이드가 뭔지를 한번 배우게 되면은 쉬운데 간단하게만 보면은 원을 처음에 중심을 여기다 놓고 굴리는 거야. 처음에 중심이 여기 있을 때 상상해라. 아니다. 나무위키가 날 것 같다. 여러분에게 이걸 표현하기는 나에게는 역부족인 것 같아. 나무위키. 나무위키 보니까 사이클로이드 돌아가는 거 나오더만. 준비성 개철저하잖아요. 나무위키로 애니메이션 봐라. 이거를 백문이 불여일견 이거 다 알겠나? 점에다가 하나 원이 있는 점 하나에다가 물감 칠해놓고 굴린 거야.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이런 자치의 방정식을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냐? 이거 읽어봐야지. 사이클로이드. 원을 직선 위에 굴렸을 때 원이 한 정점이 그리는 자치를 말한다. 굴렁쇠의 선. 88 올림픽 때 굴렁쇠 굴리는 봤어? 꼬마애? 몰라요. 88 올림픽 몰라? 정말. 그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R, X는 R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는 R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돼요. 매개변수 방정식이죠. 세타 E에서 결정된단 말이야. 세타는 뭐 돌아간 각도겠죠. 스톱 하고 싶다. 스톱. 스톱 안 되나? 스톱이 안 되네. 쓰레기네. 처음에 이거 색깔 칠한 이 P점이 원점에 있을 때 원의 중심은 여기 있어.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다. 원의 중심은 돌리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높이가 안 변하지?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 상상해 봅니다. 근데 지금 사이클로이드 할 때가 아니야. 막 어렵진 않은데요. 사이클로이드가 아니야. 이걸 해야 돼요. 원방부터 해야 돼. 원방이 훨씬 잘 나와. 아니 문제가 그렇게 많잖아. 이게 원방인 거 아니야? 1048번. 여러분이 지금 방금 푼 문제도 원방 들어있어요. 다시 개념 원리 한번 볼까? 이게 원방이야. 이게 원의 방정식인 거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원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하자. 원인가요? 타원인가요? 타원입니다. 원입니다. 타원 아니야? 3이랑 2. 제곱해봐. 이거부터 하자. 원부터 했어야 되는데 타원이 나왔나? 9 코사인 제곱 t. y제곱은 4 사인 제곱 t. 이거를 엮어주려면 여기다 4분의 9를 더해야 되잖아요. 곱해야 되잖아요. 곱해서 더해. x제곱 플러스 9분의 4의 y제곱은 1. 1분의 어디 본 모양 아니야? 기하 배운 학생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기억이 나질 않습니까? 장축, 단축 뭐 이런 거 A, B, C로 푸는 그 플러스이면서 1이고 뭐야 이거? 타원. 타원을 근데 내긴 좀 힘들지. 기하 선택이 아닌 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원은 안 나오겠지. 원이 나오겠지. 원이 나오려면은 개수가 같아야 돼요. 2 이렇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개수가 같으면서 상수항이 추가된 게 제일 잘 나와. 상성이요? 상수항. 요거는 개수가 다르잖아요. 왜 없는 거세요? 피자 먹어야겠다. 내가 만든다. 이런 매개변수로 표현된 도형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 x는 2 빼기 코사인 세타, y는 3 빼기 사인 세타. 다음 도형을 매개변수를 없애고 x랑 y의 직접적인 관계식으로 나타내보면 어떤 도형이 될지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이. 해봐요.
해봐. 이 도형은 뭐였을까 과연? 제곱해야죠. 근데 넘겨서 해. 바보처럼 하지 말고. 바보처럼 그냥 제곱했죠. 바보처럼. 센스가 정말 뒤졌구나. 넘겨가지고 제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 되니까 더하면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1인 원 위의 점들의 매개 변수 방정식이야. 좋았다. 더하기도 마찬가지겠죠. 더하기로 하자 그냥. 그러면은 이때 이 좌표는 x좌표는 2에서 코사인 세타만큼 가니까 요 x축과 평행선을 그어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각을 세타라고 두면 코사인 세타는 요 길이잖아요. 여기 이 길이. 사인 세타는 y좌표 요 길이. 그러니까 여기가 3 플러스 사인 세타, 여기 2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원을 나타내는 걸 좀 알아두면 좋아. 이 정도는 다른 거 그거랑 비슷한 원리로 사이클로이드를 하는데요. 그건 이따 하고 미분법을 다 배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좋습니다. 됐어. 매개변수 매미 끝났어요. 알아서 다 해라. 매미 끝나면서 한 방에 개 많아요. 뭐야 이거. 하나만 풀어줘 볼까? 아니 개념원리 한쪽인데 1069. 1069 좋아. 터프 좋았다. 갑자기 그냥 보였길래 푸는 것뿐이다. 자, x랑 y가 t에 대한 어떤 매개변수를 나타내는 곡선에 써 있잖아요. 근데 얘를 하나의 x랑 y에 대한 식으로 연립해서 t를 소거하기가 뭐 안 되니까 뭐 물어봤겠죠.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이거를 t가 ln 3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난감합니다. 접선 다 까먹었죠? 이런 얼굴들인데 지금 사실 이 매개변수 방정식은 t와 x랑 y의 그 순간에서 어떤 점은 t가 결정되면은 그때 x랑 y도 결정돼 있는 거야. 직선은 어떻게 만들더라? 고1 복습. y 빼기 뭐 하세요? 한 점 기울기 아니면은 두 점을 지난 직선 이게 나와야죠. 고1 때 y 빼기 y좌표는 m이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 이렇게 만드는데 기울기라는 거는 사실 y의 x에 대한 변화율이죠. t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f 프라임 x1이죠. 잠깐. x1이니까 접점이라면. 아무튼 좋아. 힌트는 다 줬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르겠으니까 dy dx, y x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y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서 나누면 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이 해볼까?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봐라. 예. 똑같겠죠 결과는?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더하기 빼기 바뀐다. 이거 미분할 때 마이너스 빠지잖아요. 됐는데 이 t가 지금 ln3인 순간에서 x랑 y 좌표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곡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진다고 하자. t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 t라는 값이 ln3일 때 x좌표랑 y좌표는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t는 그림에서 보이진 않아. 그런 겁니다. t가 만약에 시간이라면 시간에 따라서 점들이 움직이겠죠. 좋아요. 근데 지금 구하는 거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거든. 이 점은 x, y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때 이 좌표를 알아야 돼. 이게 x1, y1이거든요. 그러니까 ln3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ln3을 넣어보죠. 오케이. 내가 넣는다. x좌표에다 ln3 넣으면 어떻게 되냐? 개 시끄럽잖아요. 수업방에 2분의 3 더하기 얘는 이 마이너스 1은 나중에 해도 된다. ln3에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 바꾸고 알죠? 바꾸는 거는 분자분모에 그러면은 3을 곱하면 6분의 9 더하기 1 게으럽잖아. 3분의 5. 아, 좋았다. 항상 요 쌍을 만들어 두는 게 좋아. 그 시점, 그 찰나에 ln3인 찰나의 xy를 한꺼번에 딱 써놓고 하는 게 좋아요. y는 네가 구해봐. 여기만 마이너스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y는 6분의 9 빼기 1이잖아. 3분의 4. 그러면 접선은 어떻게 만들더라? 아까 그 그림 생각하면서 어떤 곡선 위에 x, y 점이 있을 때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가 넣으면 돼. 이걸. 이게 접선의 기울기야. y, x에 대한 변화율. 그래서 ln3을 여기다 넣으면은 3 빼기 3분의 1분의 3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분자분 3 곱하면은 9 빼기 1분의 9 더하기 1이니까 8분의 10, 4분의 5. 기울기를 찾았습니다. 기울기는 4분의 5. 한 점은 요거. 직선 어떻게 만들죠? y 빼기 y 빼기 y좌표는 m이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 근데 그걸 정리까지 해야 되잖아요. 좀 세련된 방법 없냐? 분자 보면 어차피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 4y 5x 4대 5가 나오고 차야 된다. 4대 5 나오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빠르잖아. 멋있잖아. 센스가 너무 넘나 멋졌어요. 내가 풀고도 내가 놀라버렸다. x의 개수가 올 때 y 개수가 4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게 있다면 다 풀어봐야 됩니다. 답이 3번이에요. 오케이 좋았다. 할 수 있겠죠? 수준 미자리죠 이거. 매개 변수 미분이 어려운 게 아니요. 지금 요 상황을 이해하느냐. t에 대해서 x, y 점이 결정되고 그 점에서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dy, dx고 이런 수학2의 어떤 개념. 좋았다. 나는 한 문제 풀었지만 이것도 마지막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였나 이게? 풀었지만 여러분 다 풉니다. 좋았다. 음함수와 역함수의 미분 배우겠습니다. 음함수 개어렵잖아. 음함수 개어려워요. 망했어요. 거짓말이고요. 1초만 이해되는 건데 음함수 개 쉬운 거야. 음함수가 있으면 양함수도 있겠죠. 양함수. 음함수는 뭐냐면 진짜 쉬운 예를 든다. 이게 양함수. 이게 음함수야. 뭐야? 이거는 1차 함수.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뭔 차이야? 똑같은 건데. 뭔 부호 똑같아요. 넘기면 뭐 하세요? 같은 식이야. 같은 식인데 왜 하나 음함수 하나 양함수냐? 이거는 x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적으로 y가 나온다. 이 넣는 거를 독립변수라고 하고 나가는 거 이제 종속변수라 그래. x에 의해서 y가 결정된 함수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드러나 있다. 이게 양이야. 양함수야. 양이 플러스고 음이 마이너스 이런 뜻이 있지만 양은 태양이 어떠죠? 잘 보이잖아요. 음지는 어때? 잘 안 보이지? 약간 그런 의미야.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아니고 양은 드러나 있다고. 음함수는 감춰져 있다고. 숨어 있다. 이런 뜻이야. 옛날
번역할 때 그냥 비신같이 해서 그래요. 풀막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나오는 그 함수값이 뭔지가 딱 드러나 있어. y가 x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양함수. 근데 이거는 문자만 바꿔도 이거를 t로 쓰고 이걸 s로 쓰면 뭐가 뭐에 대한 함수인지 드러나 있지가 않아. 뭐를 지금 넣어가지고 s가 변하는 거냐, s를 넣어서 t가 변하는 거냐, t를 넣어서 s 변하는 거냐, 그게 없잖아요. 그게 안 드러나 있는 함수. 그거를 음함수라 그래요.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이거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지. y는 fx, x의 함수값이 y가 된다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도 이런 표현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f x, y는 0 이렇게 쓰죠. 이게 점이 아니고 x랑 y에 대한 식이란 뜻이야. 변수가 사실 두 개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야. 이게 이런 말이야. 방정식 fx, y는 0에서 x와 y가 정의되는 구간을 적당히 정하면 y는 x에 대한 함수가 되고, 이때 방정식 이거를 y는 x에 대한 음함수의 표현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있는 음함수라고 해요. 다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죠. 사실 직선은 어차피 이렇게 샥 1대1 대응이기도 하고 함수값이 두 개 안 나오잖아. 얘는 구간을 안 줘도 함수인데 얘는 구간을 줘야 함수가 될 거야 아마. 왜냐면은 옛날에 배웠듯이 반지름이 2인 원에서 세로줄 그어서 두 개 만나면은 화살 두 개 쏜 거잖아요. 반칙이죠. 이거 기억나죠?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공역의 원소에다가 정역의 원소가 각각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그러니까 화살 하나씩만 써야 된다고. 반칙이다. 가로줄 그어서 두 개 만나면 상관없는데 그거는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죠. 1대1 함수가 돼야지만이 뭐가 존재하죠?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래야 역함수를 알아야 뭘 하죠? 다음 쪽에 역함수 미분을 하지. 그러니까 결국 함수 실력은 약간 있어야 되는데 가볍게 복습하면 되고, 주세미가스 보면서 그래서 이거는 함수는 아니라고. 원래 원의 방정식. 하지만 y의 범위를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주고 y는 0부터 2까지만 주면 함수가 될 수도 있지. 반원. 이건 함수잖아. 그랬을 때 이것도 음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반원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내냐? 이 반원은 y제곱은 4-x제곱에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x제곱. 이게 바로 원의 양함수 표현인데요. 여기서 플러스 4 루트 x제곱이 이거야. 반쪽. 반원이야. 마이너스 루트 4 x제곱. 이게 밑에 반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이라는 것도 구간을 주면은 함수로 볼 수 있고, 이걸 좀 더 발전시키겠다. 반지름을 그냥 1로 하자. 요런 원이 있는데 이거를 양함수로 고쳐 표현하면은 이거잖아요. 반원만 하자. 반원만. 지금 뭘 하려냐면은 이 반원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할 거야. 엄청난 기술이다 이건. 빠밤. 반지름이 1인 원에서의 여기 이런 점이 있다고 하자.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있거든요. 2분의 1, 2분의 루트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든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요게 이제 문제거든요.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은 x가 2분의 1일 때 순간 변화율이니까 얘를 양함수로 표현해서 미분하면 되지. 왜냐면 이제 무리식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미분 어떻게 되나? 우진 2루트 x분의 1 그걸 외우고 있으라 했죠. 루트가 있을 때는 2루트 fx분의
f 프라임 x로 할 수 있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2루트 x분의 f 프라임 x 2는 그러면 꺼지세요. 약분되죠.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마이너스 x죠. 여기다 뭐 넣어야 되냐? 기울기 구하려면 2분의 1을 넣어야 돼. 접선의 기울기. 그림 너무 개구리잖아. 수업 퀄리티 떨어지잖아. 그림 내가 컴퓨터로 그려준다. 딱 봐도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아니에요? 그 정도 감각은 있어야지 고3이지. 이게 60도잖아요. 와우. 그럼 이게 루트 3이니까 기울기 곱 마일이잖아. 수직이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죠. 와우. 진짜인지 한번 봐봐. x에 넣어가지고. x에 지금 2분의 1 넣어야 돼. 좌표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니까요. 2분의 1 넣으면 1 마이너스 4분의 1의 루트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이 마이너스 약분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잖아. 좋았다. 이렇게 양함수로 바꿔서 구하는 걸 배우는 단원이 아니에요. 다른 걸 배우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서론이었다. 본론을 쓰고 본론은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y로 얘를 정리 안 하고도 어차피 y가 x에 대한 함수니까 얘를 마치 fx로 보고 그냥 양변을 미분 때리면 돼요. 처음 보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지금 설명은. 야, 이거 미분해봐. 2x죠. 더하기 얘를 합성함수 미분 다시 하는 거야. y가 fx인 거야. y가 어떤 fx잖아. 지금 정리하면 y를 fx, y가 x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얘를 미분할 때 2의 1승 곱하기 y 프라임 이렇게 해줘야죠. 는 0. 1 미분하면 0. 여기서 y 프라임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dy dx로 써도 되지. 여기는 y가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y가 x에 대한 함수로 생각해서 합성함수 미분을 때리면 돼. 사실 뭐 여기 나오는 미분법 다 합성함수 미분법의 어떤 변형일 뿐이야. 이름만 좀 다르고 사실 똑같은 원리예요. 합성함수 미분이 결국. 이런 식으로 음함수인 상태에서도 미분 때려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y, x에 대한 변화율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음함수 미분법이에요. 뭐야 음함수 설명만 무지하게 하고 음함수 미분법이 실초도 안 걸려 설명하는데 개 쉽잖아요. 뭐야 배경진 설명하느라 뒤진 줄 알았어요. 그냥 이게 다야. 이렇게 하라고.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야. y가 x에 대한 어떤 함수일 거니까 정리는 해줘야지. 근데 2x를 넘겨서 2y로 나눠. 그러면은 dy dx가 뭐가 되냐면은 넘겨서 2y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y분의 x. 근데 이 y가 뭐냐? 이거죠. 너 봐. 똑같잖아. 여기서 더 좋은 소식을 알려주지. 야, y로 이렇게 넣을 거면 벌써 y로 정리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정리를 안 하고 할 거거든. 얘를 그러니까 양함수로 바꾸지 않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y로 정리를 못 한다고 하자. 못하는 함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쉽지만. 그럴 때도 기울기, 요 시점에서 기울기는 쉽게 구할 수 있어. 요 x좌표랑 y좌표 그냥 넣으면 돼요. 요 시점에서 x가 2분의 1일 때 y를 찾아서 같이 넣으면 돼. 2분의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있으니까 똑같아. 오, 좋았다. x랑 y를 같이 넣어야 된다. 정리할 수 있다면 이 식을 넣어도 상관은 없고 이걸로써 음함수 미분 끝난 거예요. 음함수 미분. y를 그냥 x에 대한 합성함수로 보고 미분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밑에 다 있을 거거든. 한번 읽어봐라. 이게 플러스 있는 게 위쪽 반원이고
마이너스 있는 게 아래쪽 반원인 것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좋습니다. 특강. 이 루트 앞에 루트 안에는 이게 도형이 그려지려면 양수여야 되는데 정의되려면은 허수는 이제 잘 안 다룬다고. 근데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얘는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y 값이 음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 이건. 앞에가 마이너스면 얘는 무조건 통째로가 음수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이 양수인 게 이거고 음수인 게 밑에 거지. 이게 사실 중요한 주제예요. 수능에도 나왔었어. 고난도로. 루트를 써 있는 걸 보는 순간 뭐 아무리 식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뭐 막 2x 이렇게 나오고 막 sin x 나오더라도 앞에가 플러스면 이거 양수인 거야. 실수인 한. 알겠습니까? 루트는 부호가 정해져 있다 해. 그러니까 y로 이렇게 함수 주면 당연히 정의역이 0보다 큰 거지. 이런 게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설명해 버리는데 y를 x에 대한 함수를 보고 각항을 x에 미분해서 dy dx를 구한다. 왜냐면 y라는 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y가 x에 대한 함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y, 뭐 3y 제곱 같은 거 얘를 미분할 때는 6y에다가 y를 x에다 미분한 dy dx가 들어가요. y 프라임 써도 된다. 같은 말이다. 속미분할 때 이게 들어가. 이 y가 fx라고 생각하면 끝났어요. 방금 했잖아 이거. 역함수 미분이 있다고. 필수의 10번을 먼저 내가 3개 때리겠다. 음함수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건 뭐야 이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우진아 이거 뭐냐? 마이너스잖아요. 뭐 아예 머릿속에 포면됐어요? 괜찮아 기하니까 기하 안 보잖아 수능. 근데 봐봐 이것까지 까볼 정도면 확통은 어떻게 써? 아 너 확통도 안 하는구나. 확통 기억 잘합니다. 기말 봐야 되니까요. 시한곡선이잖아요. 시한곡선 타원이면은 이게 플러스면서 얘가 크면은 이렇게 뭐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면서 여기 마이너스면 시한곡선인데 여기 플러스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면은 이게 시한곡선. 근데 그런 건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25분의 2x 빼기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그냥 얘를 fx로 보고 8분의 2y 곱하기 dy dx 는 미분하면 0이지. 됐죠? 8 약분된 거야. 아, 8 16분이에요. 뭐 하세요? 아. 약분을 머릿속에는 약분을 외치고 안 하고 있었는데 2를 써버렸네. 약분해서 8분의 y라고. 오늘 수업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5분의 2x를 넘긴 상태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8분의 y가 있었는데 그거를 뒤집어서 곱하면 되겠다. 왜 이렇게 써놨을까? 넘기면 마이너스 25분의 2x인데 뒤집어서 곱하면 일단 부호 바꾸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뒤집어서 곱하면 y분의 8 그래가지고 25y분의 16x 요게 바로 y'이야. 이게 y'입니다. dy dx고요. 이런 느낌을 하는 겁니다. 그쵸? 야 이거 y가 0이 아니다 써야 되거든요. 그거 왜 써야 되는지 생각해봐. y가 0이 아니다. 그냥 분모의 식이 지금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옛날에 물어봤는데 누가? 그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죽어. 다음 거 어려워 이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fx의 세제곱 이렇게 두 식이 곱해졌다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y로 그냥 한다고. 그러면은 미그음이 해야죠. 마금이 하면 안 되고 미가 어렵죠. 미 할 때 하고
f 프라임 x y 프라임이니까 개 쉽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0 2인분하면 0 오케이. 정리도 해봐야지. 아니 너무 쉽지 않나? 너무 쉽잖아요. 뭐야 이게 3x 제곱 y 제곱 y 프라임만 남겨야 돼 이쪽에다가. 이걸 넘기면은 마이너스 2x y 세제곱 나누게 되면은 y 프라임은 3x 제곱 y 제곱 분의 마이너스 2x y 세제곱은 약분 두 개 하나 꺼지세요. 마이너스 3분의 2 그 x분의 y. 아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3x분의 2y. 아 예이. 개 쉽잖아요. 뭐야 끝났잖아. 한치의 오차도. 뭔 오차가 없어. 이거 0이 아니다. 쓰라잖아요. 좋았다. 안 쓰면 감점. 안 쓰면 간점이니 뭐 알아서 해. 하나만 더 한다. 여러분에게 음함수의 미분을 보여주는 건 이게 마지막이 될 것이다. 내 인생, 네 인생 마찬가지야. 마지막. 재수하지 않는 한. 네 인생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설명한다. 아니죠. 조세메크라 시청하다 보면 다시 볼 수도 있죠. 야, 양면 미분해. 야, 근데 좋은 이거 좀 약간 센스 있게 안 되나? 묶을까? 아 뭐야? 얘 답안지 나 따라했네. 나 지금 답 안 보고 간 거야. 묶어서 했어 답안지도. 아 좋았다. 2x로 묶어. 2x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또 못한 학생 있죠. 이게 2x 곱하기 2의 y야. 미치 같은 지수꼴에 곱셈은 지수를 더하니까 묶으면 다시 그러면 2의 y 나오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는 2. 좀 더 간단하게 안 되나? 더 간단하게. 답안지는 못했는데요. 미분한다. 미분은 그대로 이건. 얘를 미분한 게 살짝 어렵겠네. 2의 y승을 미분하면은 그냥 미분해봤자 2의 y승이고 y 프라임이 붙습니다. 플러스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에다가 얘를 그냥 fx처럼 보고 y 프라임 또 붙어야 돼. 우와 개 어렵잖아요. 는 미분하면 0. 좋았다. 얘를 간단히 해줘야 돼. 잘 안 보이죠? 간단히 하는 게 y 프라임으로 정리해야 돼. 묶고 그럼 얘가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 약간 다르네. 좋아요. 모르겠어. 아무튼 이게까지 확실하면 얘를 y 프라임 묶고 어차피 y 프라임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아닌 것들은 다 검은 색깔로 하고 넘겨서 한 방에 하겠습니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2의 x승 2의 y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승인데요. 그래서 양면을 이걸로 나누면 두 배가 되나? 기쁨은 나누면 배가 아프죠. 착 나눠주면 넘기고 나눠줬어. 약분 분약 착착. 그래서 끝이다. y는 0이 아니다 써줘야 돼요. y가 0이면은 1 빼기 1이 0 되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마이너스가 근데 마이너스가 지금 선생님을 답을 보고서 틀렸다고 할 학생들을 위해서 답안지는 마이너스를 분모에다가 넣어가지고 마이너스를 넣어가지고 답안지 이렇게 썼어. 얘네들 자리 바꿨어. 아니 틀린 그림 찾기잖아. 개 어렵잖아요. 내가 틀린 줄 알았잖아 지금. 개 쫄았잖아 지금. 다 설명해놓고. 근데 유심히 딱 견눈질을 보니까 바꿔놨어 자리를. 맞아 살짝 어려웠다. 밑에 그거. 아니 왜 안 오는 거세요? 왜 곱하고 있지? 이걸 안 봤구나. 멍청한 녀석. 야 잠깐 질문 있다고 하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쉬는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그 산왕전이 마지막이잖아. 마지막 전인데서 작가가 그리기 귀찮아가지고 다 빡빡이로 한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초심을 잃고. 윤대엽 있잖아 능남에. 다 알아 나 원래. 대답이 누구예요? 윤대엽? 형이 짱인데 진짜. 윤대엽 개 잘하잖아요. 서태웅님 라이벌잖아. 괜찮아. 얘잖아 윤대엽. 켄터키 할아버지? 아 그냥 KFC 먹고 싶잖아요. 할아버지 생각하니까. 할아버지 예, 너무 귀여워요. 윤대엽이 얘가. 그만해. 이거 못 풀면 어떻게 해요? 한번 풀어볼까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들어가도 돼요. 이거 개 쉽잖아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만나는 계속 따라서 1, 막 그렇게. 그렇지. 근데 항상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5개로 나눠서 x가 1일 때 x가 1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번 시험이다. 시험이 나온다 요번에. 시험 잘 나와요 이거. 진짜 잘 나와. 중간고사에 나올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중간고사에 모고에 안 나오죠. 뭐 하세요. 그래가지고 요 x가 1일 때는 빨리 1 넣어. 1 넣으면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1일 때도 달러.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1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돼요. 마이너스 1 되니까. 이게 홀수 이게 짝수 표현이잖아. 그래서 2분의 마3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이게 2분의 1 같은 걸 생각하면은 0으로 수렴하잖아 둘이.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하죠? 2x 같은 걸 생각하면 x 하나 빼내고 그래서 x의 2n승분의 2x 곱하기 x의 2n승 이런 식으로 보라 그랬죠. 그래서 약분시켜가지고 얘는 버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래서 2x 이거에 대한 기억이 없는 학생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래프를 5개 그려야 돼. 진짜 잘 나와. 나오면 10점으로도 나와요. 그래프 딱 그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1을 그리고 그리고 1에서는 2분의 1. 현성이는 이걸 그래프를 못 그려서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인데 그래프 못 그려서 물어본 거냐? 마이너스 2분의 3 찍고 개념원리 연습문제 실력업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2 마이너스 2 빠밤 빰 2x를 그려. 개정확하잖아요. 거의 컴퓨터로 그린 것 같잖아. x의 범위에다 그려가지고 y는 tx 빼기 2랑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tx 빼기는 상상을 해라. 기울기는 t지만 y 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이 점을 찍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져 시시각각. 기울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봐야겠다. t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이 그려졌을 때 요 검은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라는 함수로 결정되어 있는데 요 gt가 불연속적인 모든 a 값을 찾으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t에다 a를 넣었을 때 거기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그런 a 값들. 근데 작은 거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직선을 움직여가면서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직선을 움직일 때 교점 몇 개예요 지금? 한 개죠. 아직 한 개죠 여기. 아직 한 개지. 한 개지. 딱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개. 다시 이렇게 가다가 요거 지날 때 이때는 얼마냐 기울기가 1 갈 때 2분의 1 떨어지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렇게 찾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때 다시 한 개 되죠. 그 다음에 그 좀만 더 지나가면은 다시 0개 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불연속인 거야. 만나는 점의 개수 달라지니까. 그래서 0 될 때는 0보다 살짝 커지면 한 개 다시 만나잖아요. 그래서 0. 0보다 계속 커져가지고 처음으로 요점 만날 때 언제냐? 기울기가 1일 때죠. 1 갈 때 1 가니까.
기울기 1일 때 여기 한 점 만나는데 1보다 더 커지면 여기도 만나. 2점 만나. 이쪽은 계속 만나고 있다. 2점. 그래서 1일 때. 그리고 언젠가 이걸 지날 때가 있죠. 이때는 기울기가 1분의 2분의 5. 2분의 5일 때. 근데 그 전에 잠깐. 기울기가 2일 때가 있거든. 기울기가 2일 때는 얘랑 안 만나. 그때 바뀌어요. 기울기가 2일 때 그거 잘해야겠다. 기울기가 1일 때는 만나고 1보다 살짝 커지면 여기 만나는데 이쪽 밑에서도 만나거든. 그러니까 두 개야. 두 개여다가 기울기 2일 때가 안 만나. 평행선이 돼버려서 여기 한 개만 만나. 기울기 2보다 살짝 커지잖아. 2보다 살짝 커지면은 어떻게 만나냐면 얘도 만나고 얘는 안 만나고 여기는 아직 안 만나죠. 그러니까 2일 때도 교점이 계속 바뀌어. 2보다 더 커져가지고 딱 2분의 5 될 때는 원래 여기서 만나고 있다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돼. 그래서 2분의 5일 때. 그리고 2분의 5를 지나가지고 기울기가 이거 언제냐? 1 갈 때 4. 기울기가 4일 때. 4일 때는 다시 여기서 안 만나죠. 4보다 계속 크면은 계속 요것만 만나. 하나만. 마이너스 2분의 1, 0, 1, 2, 2분의 5, 4 다 찾았잖아. 7개야. 그래서 개수는 7개고요. 곱하기 a m의 값. 마지막 거가 m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거 4죠. 4. 답은 28. 이걸 어떻게 풀어? 개 어렵잖아. 뭘 어떻게 풀어요? 다 그려가면서 지금 했잖아. 지금 컴퓨터 안 쓰잖아요. 할만하지. 이 정도는 그려가면서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이거보다 더 쉽게 나온다. 오케이. 그냥 이 정도 물어봐요. 3 놓고 만난 점의 교점의 개수 물어봐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움직여 가면서 하는 것까지는 잘 안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역함수 미분 마지막 미분법 배우면 미분법 다 완벽 마스터한 건데요. 마플 시너지를 푼다면 말이죠. 좋습니다. 역함수 미분은 굉장히 뭐랄까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영미. 오늘 매미 배웠죠? 매미랑 음미 배웠죠? 매미, 음미, 영미 3개 배우면 끝나는데요. 역함수의 미분법. 너무나 어렵게 돼 있잖아요. 역함수 뭔지는 알지? 간단하게 복습합시다. 역함수라는 거는 언제 존재할 수 있죠? 1대1 함수를 넘어 1대1 대응이 될 때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단순 증가, 단순 감소. 그래프의 성질이 보면은 계속 증가하기만 하면 증가하고 감소.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역함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함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1대1 함수니까 x 하나에 y 하나씩 결정됩니다. 이것도 거꾸로 역함수의 함수값은 하나씩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그런 것들이 약간은 쓰일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 이거 어렵잖아. f 인버스 이렇게 쓰고 역함수 봐봐. 화살 2개 쓰면 반칙이니까 거꾸로 썼을 때. 다 할 거고 이렇게 한다. 함수 1, 2, 3을 4, 5, 6으로 보내는 그런 게 있었다. 함수는 뭐였을까? x 플러스 3이었다고 하자. 이게 fx였던 거예요. 근데 역함수 어떻게 구하죠? x랑 y를 자리를 바꾼다. 사실 이렇게 하죠. x가 f에서 y에 해당된다면 역함수는 화살 거꾸로 때리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y가 x에 대응되는 거죠. 4가 1로 쏘고 5가 2로 쏘고 반격이다. 반격하는 함수란 말이야. 그럼 역함수에 의해서 y는 x로 가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 의해서 x가 y로 가면은 역함수에 의해서는 y가 x로 가는데 이 문자 때문에 좀 헷갈려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라 하면은 이걸 쓰라는 얘기 아니고 여기서 이 x랑 y를 자리를 바꿔가지고 얘를 변수 x로 봤을 때의 식을 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이거를 이 관계식은 똑같거든요. 3하고 6이 대응되는 관계식은 똑같아요. 역함수도. 근데 이걸 x로 정리하면은 y 빼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x라는 거는 y에다가 3 빼면 x 되잖아요. y에다가 3 빼면 x 되는데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이게 역함수에 의해서 의한 x 값인 거야. 잘못 얘기했다. 오늘 수업 실패했다. 그랬을 때 이게 역함수에 의해서 y를 보내면 x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같은 식이야 사실. 근데 이거를 역함수를 구했다가 안 한다고.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이거를 x랑 y를 자리를 바꿔가지고 얘를 x로 쓰고 얘를 y로 썼을 때 여기를 y로 쓰고 요걸 x로 썼을 때 비로소 요거를 역함수라 그래. x랑 y의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 됩니다. 원래 함수가 x 플러스 3이잖아. 역함수는 x 마이너스 3이니까 봐봐. y는 x 대칭이지. y는 x 대칭이잖아요. 그러면서 요거를 어떻게 쓰냐. 이때 비로소 f 인버스 y가 아니라 x랑 y 잘 바꿨으니까 x는 x 빼기 3 이렇게 쓴다고. 좋습니다. 역함수의 중요한 성질 몇 개 복습해야 돼요. 역함수 미분법 배우려면. 역함수 구하는 거 지금 했다. x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x랑 y 자리 바꾸면 돼요. 자리를 바꿨을 때 비로소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깊게 생각하면 살짝 헷갈릴 수 있거든요. 사실 문제 풀면서 깊게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뭐가 원래 x였고 뭐가 y였는지 내가 설명하려고 항상 막 30분 넘게 막 설명을 그랬는데 애들 다 자더라고. 사실 그거를 내가 설명만큼 이해를 안 해도 풀다 보면은 안 헷갈릴 수만 있으면은 괜찮더라고.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하고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구할 줄은 알아야지. x로 일단 정리해가지고 x나 y 자리 바꾸면 돼. 근데 건방진 학생들이 있어. 먼저 자리부터 바뀌는 애들 있잖아요. 괜찮아 그것도. 건방지게 이렇게 바꾸고 이게 f 인버스 x구나. 이렇게 해도 돼요. 정리하면. 좋습니다. 됐고 역함수 구하는 거는 끝났고 역함수 성질 3개 있잖아요. 야 고1 옛날 추억 떠오른다. 고1 추억 돋잖아. 지금 고1 수업 같다.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지. 역함수는 화살을 거꾸로 쏘는 함수인데 그걸 또 거꾸로 쏘면은 그냥 원래 쏘는 거 똑같잖아요. 거꾸로는 로꾸 꺼지세요. 로꾸 꺼져. 이건 무슨 뜻이냐? 역함수와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개 쉬운 거야 이건. 근데 진짜 중요해 이게. 역함수 미분에서 중요한 거야. 원래 함수가 이렇게 화살 쏜다고 하자. 4, 5. 역함수는 그러면 어떻게 쏘냐? 4가 5로 1로 쏘지. 거꾸로 쏘지. 이렇게 한 거야. 원래 함수가에다가 1 쏘고 다시 역함수로 보내. 맞은 걸. 1 쏘면 4잖아요. 다시 역함수로 보내면 다시 그냥 1이 나오네. 이게 나오네.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오네.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함수는 항등함수라고 하죠. 이해됩니까? 개 쉬운 거예요. 그럼 이런 표현도 이해돼? 여기다 y 넣으면 y 나온다. 그런 거죠. 역함수 쪽에 y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y든 x든 상관없지. 이게 역함수의 정의역의 변수가 되면. 진짜 중요해. 진짜. 요걸로 문제를 합성함수 미분도 증명하고 문제 다 풀 건데요. 잠깐만. 요 합성이 안에서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거 그 정도는 알죠? F를 다시 한번 F 인버스에 넣어라 이런 뜻이다. 자지 말고 우진아. 개 중요한 거 하는데 지금 안 되겠구나. 재밌는 얘기 하자. 슬램덩크 누가 제일 좋냐? 널 깨우기 위한 수작이잖아 지금. 정대만. 나는 대만의 친구. 대만항 하는 애. 거짓말이고요. 한나 씨가 제일 좋잖아.
그렇지. 성태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아, 뭐세요? 이건 커트다. 그 다음에 요거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자리 바꿔서 내야 되죠. F 보내고 G 보내는 거의 역함수는 F 거꾸로 G 거꾸로지. 잘못 얘기했다. 아, 망했잖아. G 거꾸로 F 거꾸로. F로 가고 G로 가는 걸 거꾸로 보내려면 먼저 나중한 걸 먼저 돌려야 돼. G 거꾸로 F 거. 야 고3인데 이 정도 하면 알아듣지? 3개짜리는 어떻게 해? 인간적으로. 이건 FGH로 가는 거의 통째로 역함수니까 FGH로 간 걸 거꾸로 가려면 H부터 거꾸로 가야지. H 거꾸로, G 거꾸로, F 거꾸로. 그래서 역함수, 합성함수 역함수는 분배할 때 순서 바뀐다. 이 정도는 알아야 뭐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입니다. 이건 아냐? FA가 B잖아요. F 인버스 B는 A인데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무진장 풀었죠. F 인버스 X를 구하지 않아도 이런 표현을 보면 얘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역함수에다가 1 넣으면 3 나온다 이렇게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함수에다 3 넣으면 1 나온다 이렇게 바꿔서 풀었잖아요. 그림으로도 이해해줘야 돼 이번엔. 왜냐면 지금 다루는 거는 역함수 미분법에서는 이 그래프가 아니라 이 그래프 요 점에서 접선 있잖아요. 요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4라면 잘 봐라. 여기서부터 미적분이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4분의 1이 될 것이다. 원래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역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역수가 된다는 걸 배울 거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그림이나 뭐 yx 대칭인 거 식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 모르면 당연히 못하지. 힘들었다 복습하는데. 좋았다. 이해됐냐 성현이? 이해돼서 손든 거지? 그런 개념을 배울 거예요. 이거 보고 한번 써볼까? 감각적으로 이게 y는 x의 대칭 같아요. 탄젠트도 있잖아. 감각적으로 하자. 증명하지 말고. 탄젠트 60도 얼마야? 루트 3.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y는 x의 대칭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1이야. 역수야. y는 x의 대칭인 두 직선의 곱은. 이것도 y는 x의 대칭인 두 직선이거든요. 기울기가 곱하면 1 나옵니다. 근데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게 좀 이런 게 있어. F'A랑 F 인버스 프라임 B 요거가 역수는 B 다 넣는 게 달라. 같은 A를 넣으면 안 됩니다. 얘가 서로 역수야. 곱하면 1이야. 다시 말하면 F 인버스 프라임 B 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게 일상이야. 서로 역수관계 게 있어. 역함수 미분은 단순하게 하나로 딱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양한 사례를 지금 얘기해 줄 거거든. 그걸로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 지금 이 그림을 꼭 봐둬야 돼요. 이따가 한 번 더 보여준다. 야 중요한데 한 쳐자고 있네 우진이. 좋아요. 역함수 미분을 표현하는 식이 두 개 있는데 요거랑 이거 있죠? 방금 얘기한 게 이거야. F 인버스 프라임 B는 F 프라임 A 분의 1이라고. 그래서 또 이게 Y고 이게 X니까 헷갈리잖아요. 여기서는 이미 Y는 F 인버스 X로 역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야. 만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쓰면은 FY는 X죠. 원래 fx는 y에서 x랑 y 자리 바꾼 상태에서 바꾼 것까지 한 함수의 도함수. 그래서 x가 실제로는 원래 함수에서는 y인 거지. 근데 그런 거 헷갈리잖아. 그런 거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읽을 때 좀 약간 버벅일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거예요, 읽을 때는. 근데 내 설명을 듣고 그 설명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약간 헷갈리는 거 있어요. x냐 y냐가 살짝 헷갈리거든. 그거는 나중에 극복해도 돼. 그게 일단 중요한 건 아니고
1번 하나씩 하겠다. dy dx는 dx dy 분의 1. 요거 왜 이렇게 크세요? 어떻게 작게 할 수 있지? 불편. y는 x제곱, y는 루트 x가 있었다. 여기서 잘 들어. 이 시작이다. 우진아, y는 루트 x가 있었다. 얘를 미분해봐. 그러면 y의 x에 대한 변화율이죠. 2루트 x분의 1이잖아. 됐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x로 한번 정리해보자. 양변을 제곱하면 y제곱은 x잖아요. 그러니까 x라는 거는 실제로 y제곱인 거지. 같은 식이야. 근데 여기서 이 양변을 y로 미분해서 x의 y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보자. 그러면은 미분하면 2y죠. 여기서는 y 프라임을 안 붙여. 왜냐면은 x의 y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안 되는데 다 자면 중요한 건데 이제. 근데 일어나 기상.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y의 x에 대한 변화율은 2루트 x분의 1인데 x의 y에 대한 변화율이 2y거든요. 근데 y가 뭐냐 여기서 이거지. 여기다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2루트 x. 아니 뭐야, 얘가 이건데 얘는 이거 2루트 x. 얘는 이건데 얘는 역수. 그러네. dy dx랑 dx dy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네요. 요건 그냥 그런 뜻이야. 역수잖아, 역수. 실제로 당연한 건데 역함수를 만들기 이전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딱 있었는데 여기서 접선을 그어보자. 여기가 그냥 x고 여기가 y라고 할게요. 델타 x분의 델타 y는 예를 들어서 이게 1이고 2라고 하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x분의 y, x에 의한 y의 변화율은 2잖아. 근데 거꾸로 y에 의한 x의 변화는 얼마냐? y가 2만큼 증가하면 x는 1만큼 증가하죠. 역수니까 y분의 x. y가 변할 때 x 변하는 건 2분의 1이지. 역수인 거야 그냥 이 그림에서도. 그냥 그런 뜻이야 이건. x에 의한 y의 변화율하고 y에 의한 x의 변화율은 서로 역수 관계다. 당연한 얘기다. 됐어요. 야, 졸려서 안 되겠다. 하나 풀고 가자. 역함수면 다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역함수를 뭐 만들라는 거 뭐야. 라기보다는 그냥 역함수의 입장을 떠나서 x랑 y를 있잖아. 자유롭게. 그러니까 x가 y에 대한 식이고 y는 x에 대한 식이니까 이거를 양변을 x로 미분해도 되고 y로 미분해도 돼. 근데 만약에 요걸 구하고 싶으면은 y로 미분을 해가지고 역수 취하면 된다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풀어보죠. 요거를 dy dx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하려니까 우리는 합성함수 미분 배웠잖아요. 미분할 줄 알지. 근데 그걸 안 쓰고 다항함수 미분이 쉬우니까 양변을 5승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일단은 x로 정리한 거야. x로. 여기서 물론 x랑 y의 자리만 바꾸면 옛날에 배웠던 역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 미분인 거예요. 근데 그 변수를 바꾸지 않고 그냥 양변을 그냥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때는 y' 안 붙습니다. y에 대해 미분했으니까. 그래서 x의 y에 대한 변화율은 5y 4제곱인 거거든요. 근데 얘를 구해야 되잖아. y의 x에 대한 변화를 구해야 되잖아. 그 역수 취하면 돼. 역수. 그 쉬운 거야. 역수 취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식을 변형해서 편한 대로 미분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편하니까.
아, 왜 5승이 돼? 야, 우진 자니까 수업 망했잖아. 4승인데 5승했잖아요. 대망했죠. 아고. 아, 수업 망했잖아, 이거. 왜 안 나와 또 이거 이렇게 해서 역수를 취하면은 결국 4y 세제곱 분의 1로 그냥 요거 얘기하면 된다고. 이해돼? 근데 보통은 우리는 x로 표현된 게 익숙하니까 y 대신 이거 넣어 여기다가. 그러면은 4 x의 4분의 3승 분의 1 이게 dy dx거든요. 맞나 봐봐. 그냥 미분해봐. 이거 어떻게 하냐. x의 4분의 1씩 미분하면 4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4분의 3승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분모로 이 얘를 보내면서 4 4제곱근 x 세제곱 분의 1 똑같잖아. 4제곱근 x 세제곱이니까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보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x로 정리해서 미분 y로 때리고 대신 이거는 x의 y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역수 취해가지고 역수 취해서 이걸 써주기만 하면 된다. 단 여기 마지막 결과물이 y로 돼 있을 때 x로 바꾸는 건 쉬워. 넣으면 되니까. 안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여기가 마지막 결과물이 y 우진이 아주 또 열심히 하고 있네. 자다가 y로 돼 있 결과물이 뭐 물어봤지? 영상 봐. 결과물 뭐야 오늘 올릴 거야. 결과물이 y로 돼 있을 때 x로 바꾸는 거 쉽다고 그러면 일단 요것만 해봐. 일단은 자 역함수 미분을 살짝 반밖에 안 배웠는데 요 페이지는 할 수 있어. 159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다. 표시에 11번 역함수 미분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그냥 x를 y에 대해서 미분 때려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y의 x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라. 이런 문제거든요. 아, 이미 이거는 x가 y에도 돼 있잖아요. 뭐 구하는 거냐? y를 x에 대해 미분해라.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양변을 그냥 x에 대해서 미분을 해. 1. 얘를 x에 대해 미분하면은 4y dy dx 플러스 얘는 3 dy dx 플러스 0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슨 미분법이죠 이게? 음함수의 미분법. 아까 배웠잖아요. 음함수의 미분이잖아 이게. y를 어떤 x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 음함수를 미분을 해가지고 dy dx로 얘 묶으면은 4y 더하기 3분의 1 나와. 근데 이렇게 안 한다고. 역함수의 미분법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얘를 그냥 y에 대해 미분해. dy dx는 얼마야 그러면은 4y 플러스 3이죠. 뒤집어. dx dy는 4y 플러스 3분의 1. 아 이렇게 더 쉽잖아. 역수치하면 된다고. 얘를 구해야 되는데 뭐야 dx dy인데 잘못했잖아요. 또 dy dx 이렇게 되지. 개망했죠. x의 y에 대한 변화율은 이건데 그거를 역수치해서 dy dx를 구하면 이게 된다고. 야, 다 자서 안 되겠다. 오늘 강의는 망했죠? 망했죠. 2번은 y 4제곱은 2x 빼기 6으로 해서 y 4제곱 플러스 6은 2x 2분의 1 y 4제곱 플러스 6은 3은 x로 정리한 상태에서 양변을 y에 대해서 미분해. x를 y에 대해서 미분해. 그러면은 이거는 2y 세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dy dx는 얘 역수치한 거니까 2y 세제곱 분의 1이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 y 대신에 얘를 다시 집어넣으면은
이 4제곱근 2x 빼기 6분의 세제곱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dy dx를. x는 3이 아니다. 분모가 0이 안 돼야 되니까 써주고. 아까 이것도 x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아니다.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아니다. 써주고. 마지막 거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응용력 발휘해봐. sin y도 y의 범위를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 주면 1대1 함수 만들 수 있죠. 1대1 대응 만들 수 있지. sin 이렇게 1대1 대응이잖아. 그럼 역함수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하죠? 그냥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sin y를 미분하면 코사인 y 프라임 붙이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냥 이거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dy dx는 역수 취하면 돼요. 뒤집으면 되니까 코사인 y 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컨트 y가 돼요. 안 되겠다. 밑에 고! 애들이 다 쳐자고 있는데요. 거의 어리버리 까고 있는데요. 이걸 5제곱에서 2 곱해서 x 정리해서 x를 y처럼 보고 미분하라고요. 우진이 안 되면 봐봐. x는 그러면은 2y 5승이지. 얘를 그냥 y를 x 같은 거로 보고 x 프라임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x를 y에 대해서 y가 변수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라고. 그러면은 10y 4제곱이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y의 x에 대한 변화란 말이야. 얘랑 역수 관계에 있어. 그러니까 답은 1번이다. 이거는 10y 4제곱 분의 1로 쓰면 되긴 되는데 여기서 y 대신에 이걸 넣어주라고. 그러면 딱 x로 표현되잖아. y 대신에 넣어주면은 10 5제곱근 2분의 x에 4승 분의 1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지. 좀 더 깔끔하게 써줄 수도 있죠. 그러면 번분수니까. 이렇게 써줄 수도 있죠. 16 x는 0이 아니다. 써주시고 답안지처럼 다 해보세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헷갈리니까 답안지에서 y 대신에 x 안 넣었으면 안 해도 돼요. 이렇게만 쓰면 돼. 근데 여기까지가 어렵나? 필요에 따라 바꿔줄 수 있는 거야. 꼭 x로 정리할 필요는 없는 거야. 함수값을 구할 때 뭐 y가 나와 있으면 x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써놓고서 필요하면 x를 바꿔서 넣으면 돼. x가 있으면 y가 있기 때문에 바꿔서 돌려서 줄 수도 있고 유연하게 해라. 예를 들어서 x는 1에서 뭐를 구하라면 1, 몇인지 찾으면 되잖아. 1,5면 5 넣으면 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y는 fx의 함수가 1,5를 지나면 그러니까 x는 1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해도 1,5 지난 것만 알아내면 5를 넣으면 되지. y에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 별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필요하면 넣어야지. 구하라고. 구하라고 하면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고 이러면은 1,5 좌표 y 좌표를 찾아가지고 넣으면 된다고. 그 시점에서 x가 1일 때 y를 알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넣을 때는 그러니까 이 식도 괜찮다는 거야. 느낌 왔죠? 근데 이거는 사실 역함수를 생각하면 더 힘들어. 이건 사실 역함수 y는 x 자리를 바꾼 게 아니죠. 그대로잖아, 그대로. 그런 걸 좀 깊게 생각해 보면은 역함수의 미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y를 x로 미분했으면 x를 y로 미분해도 된다, 그 얘기야. 그리고 서로 그거는 역수 관계에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도 돼. 다음 게 중요해. 다음 표현 하나 더 있잖아요. 요거 다음 거 하겠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역함수가 존재하고 미분 가능할 때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죠. 근데 이게 x도 있고 y가 헷갈리거든. x, y로 돼 있으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항상 유도해서 쓰는 버릇을 들이도록 합시다. 보통은 문제에서 f 인버스를 g로 많이 주거든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렇게 주고 시작을 많이 하거든. 이 상태에서 f gx는 뭐가 되냐? fgx는 x가 되죠. 여기 y가 아니면 y가 돼야 되지 않냐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이 x를 gx의 정의역의 변수라고 하고. 아까 배웠잖아요. 아까 강조. 역함수니까 거꾸로 보내는 건데 x를 다시 보내면 f로 다시 보면 그냥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복습을 잘 기억해야 돼. 이게 f고 이게 거꾸로 가는 게 g라고. 지금 1로 3이 대응되고 3이 g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x는 그냥 3이라고 생각하고 역함수를 먼저 보내고 원래함수를 보내면 다시 그냥 그거지. x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거꾸로 보내면 그냥 그거지. 오케이. 나이스.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역함수와 원래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된다를 이용해서 여기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1이잖아요. 미분하면 얘는 합성함수 미분하는데 합성함수 미분 이렇게 되죠. 겉미분 딱 하고. 아, 빨간색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파란색으로 한다. 안돼. 겉미분을 딱 때리고 곱하기 속미분 하면 되잖아요. G'X 됐죠? 이거를 양변을 얘로 나눠. 그럼 G'X는 F'GX 분의 1이죠. 항상 이렇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것만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다 문제를 풀 수 있어. 이게 됐잖아. 여기서 G를 그냥 F 인버스라 생각해봐. F 인버스 X 맞죠? F 인버스 프라임 X죠. 그러니까 역함수의 도함수는 원래 함수의 gx에서의 도함수분의 1인데 gx의 미분계수 분의 1인데 봐봐 이게 y는 f 인버스 x거든. 문제 써 있을 때. 그러니까 이 y 대신에 f 인버스 x를 넣으면 똑같은 거야. gx니까. 개 헷갈리죠? 진짜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면 더 헷갈려. 내가 이거랑 같이 했잖아 지금 책이랑. 이거 보면 헷갈리고 지금 이 상황은 이 책에서의 설명은 y를 역함수로 먼저 잡은 거예요. y가 역함수. 이랬을 때 그러면은 fy는 뭐냐? x죠. 그러니까 fy가 x니까 요거 야 a, b로 할게. 역함수에 a 넣으면 b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원래 함수에 b 넣으면 a 나오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x가 a고 이게 b면은 역함수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원래 함수의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분의 1이다 이런 뜻이야 이게. 아까 그림 보면은 원래 함수 이렇게 있고 역함수 이렇게 있잖아. 원래 함수는 a, b를 지난다면 이거 역함수로 하자. 역함수가 a, b 지나면은 원래 함수는 b, a 지나거든요. 대칭이니까 y는 x에. 그러면은 역함수에서 a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원래 함수에서 b에서 접선의 기울기 같아. b에서 이 b야 이게 a고. 그러니까 이 y라는 거는 사실 역함수에서
역에서의 함수값이야. 이거라고. 오케이. 살짝 어렵죠. 그래서 이제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아. 내가 책대로 설명하려고 한번 쓴 거고 너는 이거를 볼 필요가 없어.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오케이. 리셋. 리셋해도 괜찮아요. 이걸 보면 더 헷갈려. 내 밑에도 설명할 수 있는데 밑에 해봤자 더 헷갈려요. 여기는 더 헷갈리는 단어냐. 그래서 그냥 바로 역함수 미분법은 지금 방금 했던 있잖아. DIDX 뒤집을 수 있는 거 뒤집기 하나랑 지금 방금 설명한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하는 거 유도하는 거 두 개만 알면 돼. 다시 한다. 어려워요 여기가 살짝 처음 배울 때. 봅시다. 근데 결론은 정리되면 쉬워져. 역함수는 결국은 F 인버스를 G라고 해. 그리고 걔네들을 G랑 F를 합성하면 X가 돼. 아까랑 다른 거 없냐? 아까는 내가 FG로 했지? 상관이 없어요. 뭘로 해도 상관이 없어. 너는 문제 풀 때 분명히 역함수 미분법 다 까먹으면 헷갈릴 거거든? 그래서 항상 시작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너 문제 풀 때는. 처음엔 유도해가면서 풉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게 여기서는 x가 fx의 정의역의 원소겠고 이거는 이 x가 역함수의 정의역의 원소겠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양변을 미분해.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는 1이죠. 얘를 돌려서 아무거나 얘로 정리해도 되고 얘로 정리해도 돼. 뭐 f 프라임 x로 할까? g 프라임 fx 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함수에서 x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역함수에서 이게 x로 할게. x, fx면은 역함수에서 fx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고. fx에서. 이해해버렸죠. 이 fx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fx야. 눈금으로 따지면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 이게 똑같은데 똑같은 위치 fx.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다시 우진이가 어리버리 까고 이렇게 만들었어. 상관없어요. 이렇게도 양변 미분 f 프라임 gx g 프라임 x에서는 1. 그래서 뭐 얘만 남겼다 하자. g 프라임 x라는 거는 f 프라임 gx 분의 1이겠지. 같은 말이야. 역함수의 x에서 도함수는 원래 함수의 그 역함수의 함수값에서 도함수 똑같아. 분의 1하고 똑같아. 근데 이거를 유도에서 쓸 때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유도에서 자주 쓰는데 사실 하나로 기억하면 이래. f 프라임 a랑 g 프라임 b 분의 1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게 기억해야 돼. 여기서 a, b는 뭐냐면 그림 그렸을 때 원래 함수가 다시 서로 역함수에 있다. 원래 함수가 a, b 지나면 역함수는 반드시 b, e 지나죠. 이런 상황에서 원래 함수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역함수의 b에서의 접선, 이게 a는 b 나올 때, 원래 함수가 a 넣으면 b 나올 때 f가 역함수에서는 그 b를 정역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b를 x로 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랑 역수관계에 있다고. 얘가 3이면 기울기가 얘 3분의 1이야. 이렇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다 같은 말이야. 알겠죠? 이게 바로 역함수 미분법인데 바로 적용 안 돼 버리거든요.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바로 풀자마자 멘탈 터질 건데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어. 필수예제 12번. 내가 먼저 일단은 다 배운 학생의 풀이를 먼저 보여줄게. 다 배운 학생. 뭐 역함수 나오고 역함수의 3에서의 미분계수 찾으라 했잖아. 역함수의 3에서 미분계수. 근데 실제로 다 배운 학생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이 함수가
3차 함수인데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1 넣으면 3 나와. 이 함수는. 그러면 역함수는 3 넣으면 뭐 나오냐? 1 나오지. 그걸 일단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역함수에다가 3 넣으면 뭐 나오는지를 원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하기 이전에 역함수의 3에서 함수값이 1인 거를 알게 되면 원래 함수가 1일 때 3인 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걸 알아야지. 근데 어차피 역함수가 있다는 거는 이게 1대1 대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 딱 1 넣으면 3 되지. 그거야. 그거밖에 없어. 딴 거 넣어서 3 안 나와. 그러면 역함수가 없잖아. 다시. 그러니까 미분을 지금 미분 있잖아. 미분을 하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먼저 할 거는 역함수에다 3을 넣으면 A라고 하면 원래 함수에 뭐 넣었을 때 3 나오냐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넣어가지고 3이 되는 A를 찾는데 이건 3차 방정식이긴 한데 보통은 그냥 숫자 대입하면 나와. 1이야. 하나밖에 없어. 1대1 대응이니까. 조립제법을 풀든가. 알겠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그 쌍이 결정된 거야. 다시. 요거를 항상 모아야 돼. 역함수 문제 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F1이 3이고 F 인버스 3이 1인 거를 안 상태에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역함수의 3에서의 이거 도함수잖아. 미분계수잖아. 미분계수는 뭐냐? 역함수의 3에서의 미분계수는 원래 함수의 1에서의 미분계수 분의 1이지. 그러니까 1에서 접선의 교육이랑 3에서 접선의 교육이 역수다. 그리고 해서 얘를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3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1을 넣어가지고 1 넣으면 얼마예요? 6. 답을 그럼 6분의 1로 적는 거지. 요게 다 배운 학생의 풀이야. 그러니까 아까 설명이 다 필요한 걸 풀려면은 쉽네요. 끝난 게 아니야. 근데 좀만 더 해볼게. 다른 방법으로. 일단 풀어 밑에. 정말 안 돼 있구나. 많이 넣으면 일단 마이너스 5 나오는 거 잘 알아내야 돼. F-1이 마이너스 5다. 왜냐면 역함수에다 마이너스 5 넣으면은 마일 나오니까. 그게 아니고 얘 때문에 얘를 알게 된 거죠. 음함수 활용도 있고 A를 넣으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음함수 이거는 F'-1 분의 1이 답이에요. 그냥 하던 거 그만하고 멈추세요. 시간 관계상. 잠깐만.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풀이를 제일 많이 해. FA가 B고 F 인버스 B가 A일 때 F'-A 분의 A라고 F 인버스 프라임 B가 같다. 역수관계 있다. 그 그림을 생각해서 제일 많이 풀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더라도 다른 풀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보여줄게.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편의상 이 역함수 기억이 헷갈리니까 G라고 할게. G. 역함수를 GX라고 할게. G'3을 구하는 거지. 그럼 유도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그린 그래프라든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FGX로 할래? GFX로 할래? GFX로 할래? 선택. 좋아. 네가 선택하고 간다. 상관없어요. 안 되면 바꾸면 돼. 그래서 이거를 양변 미분해. G' fx 곱하기 F'X 분의 그 나눌 거 아니야. 그러면 F'X 분의 1 딱 되잖아요.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이거 지금 알라는 게 지금 뭐냐? G'3 구해야 되지. 야, F 인버스가 G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럼 당연히 F 뭐가 3인지 알아야 된다고. F 뭐가 뭐 넣어야 3 나오냐? F1이 3이니까 X에다가 1을 넣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F'1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다고. 요게 두 번째 풀이 아까 얘기하는. 근데 실제로 감각적으로 그냥 역함수 미분에서 무조건 여기에 대응되는 x값 원래 함수에 1 넣으면 3 나오고 역함수에 3 넣으면 1 나온다. 그거를 찾아놓고 하는 게 매너기 때문에 이런 풀이도 잘은 안 써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조금. 식이 복잡하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모양 자체가 주어졌을 때는 씁니다. 그거 나중에 보여줄게. 유형 한 4-5개 선생님과 같이 해야 될 거 있어요. 여기는.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거든. 그거 나중에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전설적인 문제들 이런 거 다 보여줄게.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 미분이 조금 어려웠다. 나머지는 뭐 그냥 단순한 것들이었고, 다음 시간엔 이계도함수는 그냥 2번 미분하면 돼. 그게 끝이야. 이계도함수. 아 뭐야 이게 도함수? 이게 도함수야? 아니죠. 이게 2번 미분한 거죠. 이거는 기호나 읽을 줄 알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 10초도 안 걸려. 그래서 미분법 거의 다 배운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자유자재로 미분법을 사용하는데 이제 x냐 y냐 이런 변수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막 뒤바뀌어 버렸다. 변수가 막 다양하게 막 t로 돼 있을 때 매개 변수 미분을 한다든지 그냥 뭐 x를 y에 대해 미분한다든지 어쨌든 시각을 바꿔가지고 음함수 미분한다든지 역함수 미분 뒤집어서 한다든지 다 가능해졌다. 성장했다. 우진아 꺼지세요. 빠염.